안녕하세요. 일산을 사랑하는 한성부동산 공인중개사 전현재입니다. 오늘은 일산의 그 전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산의 분위기, 임대차 중에서 이제 소사선 이슈로 탄력받고 있는 경의중앙선, 그 중에서 이제 백마마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기 이제 지금 분위기를 보면 백마마을에 국한되었다라기보다는 일산 신도시의 분위기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전세 물건이 뭐 거의 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건이 없어요. 최근 한 3주 정도 사이에 전세가 이제 뭐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뭐 이유를 굳이 들자면 여기는 이제 학원가 수요라고 해야 되겠죠. 일산 동구에 백마학원가, 일산 서구에 후곡학원가, 학원가가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평형대, 아이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하는 그 아이들을 키우는 평형대가 움직이는 그 전세가 대부분 겨울방학이 제일 많아요. 겨울방학에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수요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 많은 물량이 다 겨울방학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중간에 어중간하게 뭐 전학을 해서 뭐 아이들 중간에 끼워 넣기 해서 아이가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니까 당연한 거고요. 또 겨울방학에 신학기를 준비하면서 학원을 또 이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지나고 한 3월 첫 주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전세 시장이 좀 싸한 그런 분위기예요. 원래가.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모든 일상을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뭐 심지어 최근에는 제 손님 중에 7월 말 뭐 이런 결혼 날짜가 이제 연기되고 하다가 7월 말로 확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개강도 1학기에 온라인으로 뭐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순차적으로 이제 연기돼서 딜레이 되고, 그래서 일상들이 다 이렇게 연기되면서 우리가 2월 20날 서울 확진자 나오고 3월 10일 팬데믹 선언하고 3월엔 조용하고 4월에도 조용하다가 4월 그 하순 그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국내에는 이제 잡혀가고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갑자기 이제 아이들 학교도 이제 일정이 미뤄지고 이러면서 미뤄졌던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계획들이 잡히면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정말로 전세나 월세나 이런 임대차 물건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릴 거고, 또 최근에 매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제 주식같이 이제 뭐 선물 시장처럼 이렇게 선반영이 된다라기보다는 이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부동산이 다시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내가 잡혀가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게 정상생활로 회복이 된 상태에서 잡힌 게 아니라 누르고 사회적 격리 기간을 두고 학교 개학도 연기하고 하면서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다 돌아온 이후에 2, 3주가 지나서 잡혀야 정말 진정 잡혔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은 매수 시장, 매매 시장이 3월 이후로 이제 싸한 그런 분위기였다가 4월 한 마지막 주 정도부터는 다시 문의를 하세요. 문의하시는데 문의해서 우리가 계약으로 클로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주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게 다시 매수가 시작되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이제 간간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분위기 물어보면서 매수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어요. 지난 우리가 11월 6일에 조정 해제가 될 때 그 조정 해제가 국토부에 건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10월 18일에 포털에 떴고, 저 같은 경우 그게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주가 바뀌어서 월화부터 굉장히 바빴는데, 그때 계속 스탠바이 하듯이 계속 이렇게 그때 그냥 바로 그냥 실행하신 분도 계시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그 스탠바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스탠바이 했던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금
약간 움직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지금은 들어요. 그래서 아직 뭐 매매가 거래가 실거래가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호가가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기준 거래 실제 된 거래가 이루어진 그걸로 견주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전세든 매매든 우리가 이제 손님 입장에서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매수하거나 이런 분들이 요즘에 인터넷을 많이 보면서 뭐 직방이니 호갱이니 네이버니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시장의 움직임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전세가 없을 때는 전세가 이미 올라와져 있는 거를 부동산들이 내리지 않아서 아니면 또는 거래된 거를 몰라서 그 부동산이 그냥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이 살아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물건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그 물건이 어떤 한 부동산의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면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그 가격대의 물건을 계속 동일하게 올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건, 그런 상황의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뭐 하나가 있을까 말까, 두 개 있을까 말까, 그 중에 또 어떤 건 거래가 돼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오류가 벌어질 수 있는 분위기의 전세 시장이에요. 또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매매가가 5억이면 그 부동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5억에서 5억 5천 뭐 6억 이런 물건이 있으면 경쟁력이 되는 5억의 물건들을 서로 막 부동산들이 올리면 그 물건이 5억의 물건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억대의 물건이 많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높은 가격대의 물건은 뭐 올려봐야 경쟁력이 없으니까 손님한테 드러내는 거에는 올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별해서 가릴 수 있는 거 그게 조금 필요하고요. 지금은 2020년 이제 봄이에요. 그런데 되돌아서 2018년, 2019년 전세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암울했던 가격이었거든요. 규제가 계속 되면서 규제가 나오고 하면서 매매가 계속 위축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도 동반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전세를 들어있는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떨어졌는데 감액해서 전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주인분이 감액해서 내줄 전세 차익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상한 계약 중에는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감액해서 내줄 돈이 없어서 세입자한테 이자를 져서 매달 월세처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감액 계약이 진행이 되고 뭐 이랬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산을 보자면 작년에는 또 킨텍스의 입주 물량이 7,000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따끈따끈한 새 아파트가 있어서 뭐 전세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넘치니까 당연히 그것도 하락의 요인이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는 다 정리가 됐고 물건이 이제 다 소진이 됐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의 전세가, 그러니까 매매가가 최근 파른 몇 달 안에 굉장히 이제 업데이트 져서 이제 가격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전세는 여기에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한 75%에서 80% 정도 안 되게, 그 정도가 75에서 80% 정도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매매가가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세가는 아직 받쳐지지가 못한 거예요. 받쳐지지 못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오히려 감액으로 전세를 재계약을 했었던 분들은 향후에 다가오는 그 전세 만료가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반대로 전세금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예상이 돼요. 지금 기사 같은 거를 보면 전세가가 60% 정도 선으로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다 똑같이 매매가가 너무 짧은 시간에 변동을 해서 그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 아직 반영되지 못한 거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일산을 보자면 작년처럼 킨텍스 입주 물량처럼 이렇게 대규모 입주 물량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전세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다, 이런 게 지금 짧은 기간 2년 안에는 예상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4.15 총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여대 야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주택 임대차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2년에다가 플러스 2년을 더 줘서 우리가 4년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실행될 가능성도 많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세입자가 4년을 살 수 있구나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주인이 전세를 4년, 그리고 거기다가 그 5% 이게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처럼 5% 증액 상한을 둔다면, 초기에 전세를 놓을 때 주인이 그걸 반영을 해서 그 전세가에 포함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안산의 장상지구, 그거 이제 지구 지정한 거 5월 3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했죠. 그리고 5월 6일자로 국토부에서 어제 그 수도권 주택 공급 기준 강화 방안, 그래가지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안 하고 그 용적률을 높여서 그 다음에 좋은 지역에다 유유지를 활용해가지고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뭐 그 장소를 보니까 용산 같은 경우 너무너무 따끈따끈한 그런 지역, 막 진짜 그 탐이 나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조건이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2종 주고 3종 주고 이런 그 지역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주면서 거기에 뭐 한 2분의 1을 갖다가 임대 시장으로 놓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사업성이 있겠냐 없겠냐, 이런 것들로 이제 또 기사가 났어요. 어제 오늘 기사 이제 찾아보시면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것 중에 또 하나는, 금리가 지금 계속 하락해서 제로금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임대인은 월세를 놓기를 원해요. 뭐 은행에 놔봐야 돈이 안 되니까 세입자한테 월세 받는 걸 원하죠. 여기 일산 같은 경우에 전월세 전월세 상환율이 4%에서 4.5%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은행에 넣어봐야 제로금리 시대니까 당연히 월세로 받기 원하고, 세입자는 또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작으니까 전세를 원하는 거고, 전세가 점점 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년 하반기에 여기 경의중앙선 축으로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면 마곡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가 20분 정도의 진입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마곡이나 이런데 여의도 계신 분들이 전세 여기 물어보시고 구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전세 재계약이 닥쳐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재계약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 전세를 사실 계획이 있으면 재계약을 빨리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물량이 이렇게 소진이 되었다라는 거는, 향후에 새로 나오는 물건들은 매매가 대비 75% 80% 선에서 좋은 물건 기준으로 자꾸 가격이 업데이트돼서 전세가가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5월달 2020년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소득이신 분들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올리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일산 한성부동산 전현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인드를 내려놓고 지금 안에서 전현재 공인중개사님께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휴일, 어제도 그랬고, 어제는 참 특이한 게 콜롬비아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로만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4단지 37평이었는데 이제 거래가는 5억 5천이었습니다. 어쨌든 콜롬비아에서 전화가 와서 어제도 쉬는 날이었는데도 거래가 되었고, 물론 양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약이 2건이 오전에 진행이 됐고 지금 오후에만 예약 손님이 3건이 있습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막 활발하게 시장이 다시 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오늘 주제는 전세 대란입니다. 전현재 공유주임대사님이 찍은 그 동영상 콘텐츠가 전세 대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2,400회가 넘었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만큼 사람들이 일산 이 백마마을 전세에 대해서 굉장히 전세 품귀라고 할 정도로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번지냐면 전세가 대란이라는 것은 전세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빠지게 되는 거고 또 전세가 아예 없는 편인데 지금 이 백마마을뿐만이 아니라 옆에 백성도 그렇고 강촌도 그렇고 더 나아가 소수마을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산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전세 품귀 현상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계속 이렇게 부족하지 않지 지금 한 달째 계속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전세를 들어가겠다는 사람 많은데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그럼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덩달아서 이제 매매가 호가가 이제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잠잠해진 이 거의 뭐 죽어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한 달 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회전되고 있는 게 막 느껴집니다. 문의 손님도 굉장히 많아졌고 물론 이 유튜브 덕분입니다. 저는 유튜브 사장님께 진짜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튜브로 인해서 어제 콜롬비아에서 손님이 유입돼서 거래를 한 것처럼 오늘도 2건 거래가 있었다고 했죠, 그죠? 다 유튜브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손님을 앉아서 이제 워킹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워킹 손님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 공부하고 알아보고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본 상태에서 이제 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일산 백마마을조차도 이제 전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상승될 것이고 곧 조만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질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한 것 중에서 맞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틀린 게 거의 없어요.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고 덩달아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오르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졌는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를 거라고 예측했었는데 저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이 동반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유명한 유튜버들 중에서 부동산 폭락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폭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세 대란으로 인해서 앞으로 매매가가 상승될 것 같으니까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잘 참고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프 봤더니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는 이 아파트가 조금 벌어요. 근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보다는 평균 훨씬 더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벌 수 있는 그 월급을 아파트도 벌어준다는 것을 그게 자본소득이라고 했고 불로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월급을 타서는 월급을 아까 제가 잠깐 공부한 거에 서울 같은 경우는 11.7년이 걸린답니다. 월급을 중소기업 그 한 중간쯤 중위소득을 다 계속 하나도 안 쓰고 모은다고 해도 11.7년 걸린다고 하고 이 일산 같은 경우에는 6.8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쓸 수 있나요? 월급을 타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급을 타서는 아파트 사기가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으라는 겁니다. 전세 끼고 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사니까 지금 사야지만 반등할 때 저에게 괜찮은 수익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백송마을, 강촌마을, 백마마을을 근거지로 해서 요즘 분위기하고 그 전세 대란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서 2가지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분위기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하는 경우 그런 케이스가 지금 작년 10월, 11월 뭐 그 분위기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고 있는 현 상태를 한번 알려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전세 대란의 원인이 첫 번째는 그 창릉 3기 신도시에 입주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창릉 3기 신도시의 분양이 지금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이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30%나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20%, 그 외 지역이 이제 50%인데 특이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오는지 추측해 봤더니 만약에 이사를 왔어요. 2년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이 30%이니까 분양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20%를 뽑는 경기도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지역 50%에 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단 이 경기도 고양시에 이사를 오게 되면 3번 청약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더 훨씬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지금 이사를 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사교육 학군 수요, 공교육 학군 수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다가 오프라인 계약이 계속 늦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막 망설이던 학부모들이 오프라인 계약이 늦어지니까 그 전에 이제 학교를 전학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프라인 계약 전에 막 옮기다 보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조금 이사 수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세를 22평, 뭐 27평, 32평, 37평, 49평 거의 동일한 상태입니다. 매물이 거의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가 되는 추세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 이백마마을 전세 대란의 원인이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고 이사를 온 수요가 더욱 많아진 것 같고, 이런 정책을 왜 정부에서 펴냐면, 야, 너 더 이상 이제 서울에서 찌지고 볶고 이렇게 전세 살지 말고 빨리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을 생각하고 빨리 이사를 가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제도, 그 구천 가구인가 사전 청약제도도 사실은 가점제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그냥 청약주택 기간수하고 청약 금액 가지고 순위를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왜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 펴냐면, 일단 뭐 대박 나야 됩니다. 청약률이 막 뭐 수백 대 1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창릉 3기 신도시로 가는 게 손해는 아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동안은 계속 가점제로 거의 뭐 1순위 아니면 무주택자 뭐 15년 이상 아니면 거의 당첨이 불가능했었는데 주택 청약 그 기간하고 청약 금액만 가지고 순위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이게 분양 뭐 수백 대 1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세 대란의 첫 번째 요인이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고 이사원, 그 이사 수요하고 3, 4월 달 같은 경우는 특히 오프라인 계약 전에 옮겨온 그 학생들 수요가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